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요즘에 우리 시장 변동성이 진짜 큽니다. 아무래도 좀 몸을 사리는 그런 투자 방식이 좋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어, 우리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 주도주, 주도 섹터가 2차 전직이었던 적이 한 3주 전쯤까지, 그리고 엔터, 연예, 오락, 엔터 이런 쪽이었던 게 이제 최근, 오늘 뭐 어제까지죠. 그 지난주까지죠. 그런데 오늘 엔터주들이 폭락하는 상황을,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대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좀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낙폭을 그냥 이 큰 낙폭을 그대로 다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추가 매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분위기는 좋지 않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크게 떨어뜨리면 추세라는 게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하락하는 추세. 그래서 약간 더 빠질 겁니다. 그런데 또 중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오늘 이제 뭐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이제 여행, 뭐 항공,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뭐 오늘 면세점 이런 종목들이 골고루 다 올라가는 가운데 그동안에 위드 코로나의 진짜 최대 수혜주처럼 부각되면서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엔터주들은 마치 재료 소멸인 것처럼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모멘텀 그대로 살아있는데 엄청나게 살아있죠. 그런데 그걸 미리 선반영한 다음에 정작 위드 코로나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나니까 빼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그래도 낫죠. 지난주 한 뭐 목금 정도에 너무 그 살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제일 잘 가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엔터주를 사셨던 분들은 오늘 엄청나게 그 하락을 그냥 다 맞았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크게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물려 있는 매물들이 어, 존재하는 이상, 또 개인 매수가 계속 쏠리는 이상 그 단기간에 주가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게 외국인 기관이 또 세력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간 다음에 털고 나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그동안에 사고 싶었지만 못 샀던 그 분들, 뭐 많은 분들이 엔터주 입맛만 나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만 더 빠지면 매수해도 된다, 종목별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2차 전지주들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오전에 뭐 엄청 뺐다가 회복을 하는 모습. 근데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종목별로 달랐어요.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던 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이런 종목은 잘 갔고, 뭐 동화기업 이런 종목도 잘 갔다가 조금 빠졌죠. 근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잘 갔고요. 많이 눌렸어요. 그러면 지금 정도 이제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3일 연속으로 상당히 크게 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오늘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못 가고 있더라.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2차 전지주는 활짝 다시 또 예전처럼 잘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은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들은 너무 힘들죠, 지금. 실적 시즌에 늘 그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들은 제가 요즘에 그 멤버십방에 계속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 시즌,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 바이오 관심을 두자. 제가 5개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나서 주목해 봐야 할 5개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화장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화장품이 오늘 갔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화장품을 오전에 좀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장품은 바닥이니까 조금 올랐지만 상관없어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잘 갈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도 섹터가 막 바뀌는 것을 흐름을 조금 읽으면서 대응하면 조금 더 낫다. 그냥 두드려 맞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메타버스 종목들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죠? 이 메타버스 종목들도 그 이제 엔터와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특별히 무슨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는 3분기 실적 시즌이 일단 지나가야 된다. 그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 내년 시즌에 대한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를 움직일 수 있죠. 그때는 종목별로 가요. 종목별 이슈, 종목별로 모멘텀이 살아있고 개발, 뭐 기술, 또 어떤 발표 앞둔 이런 것들, 임상 뭐 이런 것들을 뒤져보세요.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실적 전망치 나와 있는 종목들은 실적 전망치 변화를 계속해서 체크하시고 또 바이오 관련된 리포트들 나오는 것들 내 종목 아니라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계속 흐름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모아가면서 읽어보시고 비교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지나가고 나면 하나둘씩 담기 시작해도 저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제 약간의 그 섹터별로 좀 다르잖아요. 뭐 이제 그런 섹터별로 또는 대형주, 중형주 이렇게 나눠서 한 두세 종목 담는 거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너무 중장기 뭐 마냥 중장기로 그냥 들고 가야지 무조건 버티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좀 오르면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죠. 안 오른 종목으로. 그리고 좀 빠진다 싶으면 비중 줄여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대응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어디가 진짜 저점인지 너무 힘들게 하지만 또 오늘 빠졌기 때문에 느새 저점 부분까지 또 왔다고 봐요. 지금 제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어, 지금은 계속 횡보하면서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달 갈지 두 달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유럽의 승인 소식이 나왔을 때 과연 셀트 삼형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이걸 보시면 그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모멘텀의 크기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는 그 어느 정도까지 줄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계약이 나왔을 때는 어, 더 많이 갈 거고 승인보다는 그래서 저점 부근에 와 있고 내년에 실적 전망은 올해보다는 좋아질 게 뻔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길어야 한 달 안에 이제 한 방씩 이제 나올 게 남아 있고 또 통합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좀 진짜 글로벌 빅팜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 어떤 체력을 기르고 힘을 키우는 덩치를 키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주가가 빠졌으면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고 이제는 좀 호재들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좀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만 지나가면 11월만 지나가면 다시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는 한 방에 팍 매수하는 것보다는 매수를 해나가는 덩치를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552종목이 올랐고요. 286종목이 빠졌습니다. 0.48% 올랐고요. 장중에 장 초반에 많이 빠졌다가 이 정도 올렸으니까 변동성 진짜 컸어요. 0.7% 정도 빠졌다가 올랐으니까. 코스닥은 724종목이 올랐고 610종목이 빠졌습니다. 0.08% 내렸는데요. 역시 0.8% 정도까지 빠졌다가 이 정도까지 약보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그 금요일 날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날 나스닥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좀 장 초반에 좀 출렁거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흐름이 좋았고요. 지금 미니 나스닥 이런 선물 지수 같은 거 보면은 0.2%대, 0.23% 정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 시간으로 보면 0.2%네요. 조금 이제 폭은 좀 그 상승폭은 좀 줄인 상태지만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을 여전히 키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개인만 팔고 외국인 기관이 샀습니다. 특히 기관이 많이 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많이 팔고 기관이 조금 사고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들이 매수하는 시장에서 흐름이 좋기란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지난 주말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증시의 호조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원화 강세 전환 등으로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난 주말 기술주 중심 실적 혼조에 따른 나스닥 지수 약세 등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원화 강세 등으로 낙폭 축소하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멘트 나왔는데 이 업종 보시면 오락문화 마이너스 2.7%, 디지털 콘텐츠 마이너스 0.7%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시장의 좀 어떤 상황을 안 좋게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1일 동향 보면 위드 코로나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도세에 코스닥이 약보합으로 마무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외국인 매도세가 오락문화, IT 부품 업종에 집중된 가운데 여행, 숙박, 항공 등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에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락문화, 엔터 이런 종목들은 좀 오늘 많이 빠졌어요.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주말부터 방송을 시작했던 드라마 지리산에 대한 이제 얘긴데요. 기사가 오늘 많이 나왔어요. 하반기 큰 기대작으로 꼽힌 TVN의 드라마 지리산이 지난 주말 처음 방영된 가운데 제작사 A스토리 주가가 급락했다. 첫 방영 이후 CG 등으로 아쉽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리산 제작사인 A스토리 주가는 19.8% 거의 20%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지리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한 10월 지금 한 3주 사이에 한 30% 정도 올랐는데 작가가 김은희 작가고요. 또 도깨비와 태양의 후예 등을 연출했던 이응복 감독이라는 분이 지금 이거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또 주연 배우가 전지현 씨, 주지훈 씨여서 굉장히 큰 기대를 받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혹평이 뭐 어디 연예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CG가 좀 뭐 조잡해 보인다고 나오고 음악도 얘기 나오고 그렇던데 저는 이 뭐 봤어요. 이 드라마를 봤는데 전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소재가 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산악 구조 얘기에다가 또 이제 예전 뭐 빨치산이 놓고 간 무슨 어떤 시그널을 찾아가는 뭐 그런 것도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역시 작가가 되게 이 연구 많이 하시고 좀 그러니까 즐겁게 아주 재미있게 만들도록 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드라마를 평소에 즐겨보지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변 반응도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CG랑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저도 보면서 산에서 찍은 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는 기사를 어제 일요일인가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제 빠졌습니다. 근데 이 수급 보시면 오늘 기관이 18만 8천 주나 팔았고요. 외국인이 6만 6천 주를 팔면서 개인이 24만 8천 주. 뭐 다 팔았죠.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다 팔았어요. 한 달 전에 38,900원에서 39,750원까지 빠졌으니까 한 달 사이에 끌어올린 주가를 다 토해낸 겁니다. 5만원 눈앞에 보다가 4만원 밑에까지 빠졌으니까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그냥 5일선, 11일선, 21일선을 다 내줬고요. 그리고 21일선까지 다 내주고 매물대 긴 매물대 보이시죠? 지금 매물대 상단이 4만원인데 그것까지 깨졌어요. 39,750원이니까. 그래서 내일 곧바로 4만원 위로 올리면 이 4만원이라는 자리가 이제 강력한 지지의 지지 라인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더 빠지게 되면 38,000원까지는 좀 내려가겠다. 주가가 더 내려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시간외도 보니까 100원인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합권에서
강보합 수준에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도 이제 다른 그 엔터 오락주들의 흐름 또 수급 이런 것들에 따른 영향을 같이 받을 텐데요. 저는 에이스토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시장 전체, 섹터 전체가 연예 오락에 지금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한 거예요. 이건 뭐 2차 전지 지난주 목요일 날 완전히 뭐 주저앉은 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또 오늘 메타버스 많이 팔고 나간 거랑도 같은 맥락입니다. 새로운 종목들,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처들이 막 나올 때 오늘 같으면 뭐 여행, 항공, 아까 보니까 뭐 면세, 뭐 그런 소비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 좀 많이 오른 종목이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 오늘 아침에 많이 빠졌으니까 저점 대비해서 막 오늘 거의 8% 10%씩 오른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투자처들이 나올 때 기존의 수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 수익 실현으로 보입니다. 이건 개별 종목의 악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저라면은 지금 내일 이제 오전에 장 시작하고 만약에 빠진다. 만약에 A스토리 같은 종목이 빠진다. 그러면 매물대 하단에 38,000원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늘려갈 것 같아요.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그러다가 어, 반등할 때 이제 확 늘려가지고 매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 바로 나와요. 내일이든 뭐 모레든. 근데 이제 일단은 내일 시간회가 올랐지만 저는 조금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수급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한번 눌렀다가 튀어오른다. 그래서 바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냥 막 빠질 때 계속 따라 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빠지는 그 속도가 더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매수를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반등을 하는 그런 타이밍을 딱 잡고 올라갈 때 막 무섭게 올라가겠지만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 사면 돼요. 이 하루 만에 진짜 이렇게 좋은 종목 A스토리뿐만 아니라 엔터 오락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 하이브나 뭐 이렇게 좀 대형 YG 엔터나 이런 JYP 엔터나 대형주들 그런 대형주들을 사셔도 되고요. 이런 뭐 그 엔터주들은 많이 빠졌을 때가 매수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내일이든 모레든 좀 어느 정도 저점 잡고 이제 올라갈 때 그때 사시면 뭐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별 종목이 뭐 후져서 안 좋아서 무슨 악재가 나와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엔 그렇게 보이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삼성전자가 0.28% 빠졌지만 하이닉스는 또 1.52% 올랐고 포스코가 호실적 발표하고 이러면서 3%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1.37%가 떨어져서 시총 상위주 중에 제일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KB금융 오늘도 흐름 좋았고요. 코스닥은 더 안 좋았죠. 지금 펄어비스, 위메이드, 알테오젠, 첨보 2차전지랑 게임주 딱 4종목 빼고는 다 빠졌고요. 에코프로비엠과 리노공업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7%, 또 셀트리온 제약은 1.55%가 빠지면서 시총 9위까지 8위까지 밀렸는데 9위도 이제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밑에 그 CJ ENM이나 SK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은 오리엔트 바이오가 5%대, 명문제약이 2%대, JW 생명과학이 1%대 올랐고요. 흐름 좋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죠. 빠진 종목은 녹십자가 6.67%, SK 바이오사이언스가 4%대, 대원제약과 동아약품이 3%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 상승 종목은 이수앱지스가 16%대, 한국파마와 원바이오젠이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경동제약이 8%대, 진양제약이 4%대, 시젠, 앱클론, 옵티팜, 사마제약, 애니젠이 3%대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246억 원이 어제보다 줄었고요. 코스피의 두산중공업의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의 컴투스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두산중공업, 크래프톤,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SK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CGN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X홀딩스, SK, 카카오뱅크, LG생활건강, 대우조선해양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상상인, SK머티리얼즈, 콜마 B&H, 에코프로, 포스코 ICT의 순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도 좋은 뉴스 나왔습니다. 디아트러스트
코로나19 항원 홈 테스트가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따냈다는 내용인데요. 뭐 정확도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에 휴마시스가 그 금요일날 상한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쪽에 다 반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셀트리온의 하락 이 대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은 다 자잘하다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호재들을 모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그동안에 눌렸던 거를 다 한꺼번에 털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해요. 수급 보면 역시 오늘도 안 좋았습니다. 셀트리온은 개인만 63,000주 매수를 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많이 팔았는데 특히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요. 헬스케어도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44,000주, 기관이 34,000주를 팔았습니다. 계속 팔고 있어요, 기관이. 외국인은 요즘에 사다가 10월 초 이후에 계속 사다가 팔았네요.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제약은 역시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2만 1000주를 던졌습니다. 이제 10만 주, 10만 7천 주 정도까지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죠. 시간에 보면 셀트리온은 0.23% 500원이 빠진 21만 6천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도 0.12% 100원이 빠진 86,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제약도 0.42% 500원이 빠진 11만 9,8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요. 일봉 차트를 이렇게 2020년 이후에 쫙 길게 늘려서 보면요. 어, 셀트리온 먼저 보면 이 아래쪽에 지금 매물대의 지지가 촥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쭉 횡보하는 이 자리가요. 어, 매물대 아래쪽에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자리가 21만 3천원. 그러니까 지금 21만 6,500원에 오늘 시간에도 빠졌기 때문에 20만 6천원까지 내려갔잖아요. 한 3천원 정도를 더 오늘만큼 빠진 것만큼 더 내리면 이제 바닥이에요. 거기에서는 다시 매수하시면 이제 박스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상단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23만 8천원 정도까지. 지금 이 매물대 한 칸 자리예요. 매물대가 짧잖아요. 위아래 움직임이 더 자유로워요. 더 이 매물대 위쪽 23만 8천원대까지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그 타이트하게 3개월 정도로 보면 이제 21선 부근까지 이게 21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24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다가 23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다가 지금 다시 이제 22만원대 가까이 22만 5천원 가까이까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21만 6천원, 21만 3천원 정도, 그러니까 21만 5천원 언저리 아래쪽에서 사시게 되면 한 22만 5천원에서 23만원 정도까지는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 너무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헬스케어는 매물대 보세요. 엄청 긴 매물대가 있고 하단 역시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8만 5,600원 정도가 딱 나오는데요. 지금 주가가 86,600원이니까 오늘 종가보다 1,000원 정도 빼면 이제 다시 바닥이에요. 근데 시간에가 100원이 빠졌죠. 그러니까 한 몇백 원, 한 7, 800원 정도 빠지면 매수해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그리고 물타기 고민하셨던 분들은 조금 물타기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물타기를 할 때는 그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좀 덜어내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무조건 비중만 높이면 지금 늘려가면 위험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물대 상단은 97,000원 정도 되는 자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0만원 말씀드렸지만 97,000원 내려왔죠. 근데 21선 이제 21선을 연결해 보면 9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한 9만원대 9만 5천원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8만 5천원대 정도에서 8만 5,500원이나 이런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9만 5천원 정도까지는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만한 자리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글쎄 이제 10월 말 11월 정도 되면 유럽 승인도 나올 거고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했던 모멘텀들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주가는 이제 이 매물대상의 바닥까지 왔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매수를 고민해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더 빠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러면 되지. 그러면 어,
부담이 좀 덜고 부담을 덜 수 있고 이제 펀드처럼 조금씩 모아가면 저 위쪽에 있는 11, 12만 원 이런 가격대까지 뭐 언젠가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그래서 내년 뭐 실적 기대감이 좋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한꺼번에 사면은 또 8만 5천 원이 아니라 이 매물대 밑에까지 깨져서 예를 들어서 7만 원까지 빠진다 이러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그냥 늘려가겠다. 여기서는 팔지 않고 물량만 꾸준히 늘려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 일봉 차트를 봐도 역시 매물대 제일 긴 매물대가 480일선하고 이어져 있죠. 맞닿아 있죠. 그래서 지금 11만 8천 원쯤 되는 자리인데 지금 12만 300원이고 오늘 시간에가 500원이 빠졌죠. 11만 9,800원까지 빠졌죠. 그래서 11만 8천 원까지 오늘 빠진 정도, 한 1,700~800원 정도 더 빠지면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마침 이제 주가가 또 바닥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해외 승인이나 수출 얘기가 셀트리온의 어떤 스토리텔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 좀 더 낫다고 보는데 그것도 역시 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만 또 쏠리게 되면 제약이나 셀트리온이 또 혼자 갈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늦어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셀트리온이든 셀트리온 제약이든 상대적으로 외국인 기관들 세력이 좀 매수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사야 된다. 그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 11만 8천 원 부근에서 매수하신다면 매물대 상단이 14만 원 정도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는 작년 6월에 상단 자리이기도 하고 또 올해 8월, 7월과 8월에 쌍바닥 찍을 때의 저점 부근이기도 해서 매물대가 길게 쏠려 있고 반면에 21선이 또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쫓아가면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면 13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주가의 수익률로 봤을 때는 한 8% 정도, 한 7, 8%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길게 보면은 뭐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인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엔터주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A스토리 얘기하고 그러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어졌나요? 28분 정도 되나요?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드실 걸로 아는데요. 조금만 이제 더 기다리시고 참으면 유럽의 승인과 또 계약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